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의 강사 라프입니다. 오늘 다뤄볼 부분은 브레이크 역학입니다. 브레이크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고 유형 또한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이 방법만 이해하신다면 아주 점수 따기 좋은 단원이 될 거예요. 참고로 모든 유형을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특징이 있는 유형 3가지를 선별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흐름부터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까지 모두 다 설명드릴 테니까 저 믿고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블록 브레이크부터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블록 브레이크, 브레이크 단원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림으로 먼저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에 움직이고 있는 디스크판이 있고 왼쪽에 이 디스크판을 제동시키기 위한 블록이 힌지에 부착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동하는 원리는 간단한데 이렇게 디스크판을 제동하기 위해서 힌지를 오른쪽으로 밀어주면 디스크판도 블록을 밀어주는 힘이 생기게 되고 이 힘에 의해서 마찰력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 마찰력이라고 하면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디스크판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마찰력은 아래가 아니라 위로 작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의문점 드시는 분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디스크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 위쪽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 해석을 할 때 힌지에 걸리는 모멘트를 이용해서 역학 해석을 진행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힌지와 붙어 있는 블록의 입장에서 힘 해석을 해주셔야 하는 거죠. 이 부분 이해되셨나요? 그럼 디스크판의 입장에서는 마찰력이 윗방향이 되겠지만 블록의 입장에서는 이 마찰력의 반대 방향인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하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셨다면 앞으로는 마찰력 부분을 해석하실 때는 단순히 회전 방향 그대로 마찰력 방향을 그려준다 라고 생각하면 힘 해석이 좀 더 편하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힘 해석이 완료되셨다면 두 번째는 이 힘들을 힌지를 기준으로 모멘트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브레이크의 목적은 당연히 제동에 있을 거고요. 제동을 하기 위해서는 힘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힘 평형 해석을 힌지를 기준으로 해석하게 될 거예요. 모멘트 해석은 시계 방향을 플러스, 반시계 방향을 마이너스로 해줄 거고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저는 시계 방향을 빨간색으로, 반시계 방향을 파란색으로 두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해석해 볼 건데 집중 잘 하셔야 됩니다. 먼저 F힘에 대한 모멘트 방향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해석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이 부분이 헷갈리신다면 이 길이 부분의 선을 감싸는 방향으로 모멘트가 발생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Q힘에 대한 모멘트를 해석할 때도 B선을 감싸는 방향으로 모멘트가 돌아가게 되는 거니까 반시계 방향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마찰력 뮤Q에 대한 모멘트도 선을 감싸는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시계 방향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디스크판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모멘트 힘들을 모두 더했을 때 제로가 되면 되겠죠. 모멘트 평형 계산해보면 힘 F 곱하기 A는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에다가 Q 곱하기 B는 반시계니까 마이너스 마지막 뮤 Q 곱하기 C는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로 해서 다 더했을 때 제로가 되면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힘 해석을 해주고 난 다음에는 똑같이 HDPQ 해석 진행해 주시면 끝나게 됩니다. 동력 H는 Tω 또는 PV로 구할 수 있고요. 토크 T는 힘 P 곱하기 2분의 D로 구할 수 있을 거고 회전력 P, 여기서는 제동력이라고 불러줄 건데 제동력 P는 브레이크는 제동력 개념으로 동력을 구하게 될 거니까 P는
뮤 Q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충분히 할만하시지 않았나요? 참고로 모멘트 평형 해석은 블록 브레이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식을 외우시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이해하신 다음에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모멘트 평형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세 가지 유형을 추가로 가져와 봤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힌지의 방향이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이번에는 디스크의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우로 해석해 본다고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힌지를 디스크 쪽으로 밀어서 제동을 걸어줄 건데 F 방향 이렇게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Q 힘과 뮤 Q 힘 방향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참고로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제동력 뮤 Q는 위쪽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두고 모멘트 평형 해석해주게 되면 FA-QB 플러스 뮤 QC는 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계속해서 세 번째 상황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 뮤 Q에 의한 모멘트 해석을 해주려고 보니까 힌지의 위치와 제동력이 작용하는 위치가 똑같은 축선에 있기 때문에 모멘트가 제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F힘과 Q힘 두 가지에 대해서만 모멘트 평형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바로 한 번씩 써보면 시계 방향이니까 FA-QB에다가 뮤 Q힘에 대한 모멘트는 제로니까 적지 않고 이 두 힘의 합은 제로다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상황도 해볼 건데 F힘에 대한 Q힘들은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모멘트 평형 방정식 세워주면 마이너스 FA 플러스 QB 마이너스 뮤 QC는 제로다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떤가요? 네 가지 상황 한번 해석해 봤는데 충분히 할만하시지 않았나요? 블록 브레이크는 이렇게 모멘트 평형 방정식만 세울 수 있으면 나머지 문제들은 아주 쉽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다음은 두 번째 브레이크 유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상황은 내확 브레이크입니다. 먼저 그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가운데 유압 실린더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유압이 걸리게 되면 내확 브레이크 안쪽에 있는 날개들을 밀어주게 될 거고 이 힘으로 제동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내확 브레이크도 전반적인 해석은 모멘트 평형 방정식 세워서 해석할 거라는 부분은 동일한데 그림 보시면 여기 날개가 두 부분이 있죠. 그래서 모멘트 해석을 두 부분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 유압에 의해서 브레이크 벽면에 힘이 걸리게 되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했을 때 힘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양쪽에 걸리게 될 거예요. 그럼 왼쪽 오른쪽 하단에 각각의 힌지가 있으니까 각각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이용해서 제동력을 구한 다음에 두 제동력의 힘을 더해준 게 총 제동력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HTPQ 해석 한번 들어가 보면 똑같이 H는 T 오메가 또는 PV로 해석할 수 있고 토크 T는 회전력 P 곱하기 2분의 D로 구할 수 있는데 이때 회전력 P는 오른쪽에서 구한 P1 값과 왼쪽에서 구한 P2 값을 더해서 회전력을 구해주셔야 하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모멘트 평형 방정식 똑같이 세워서 구해주면 되는데 먼저 오른쪽 힌지부터 해석해 보자면 F힘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FA 마이너스 Q1 곱하기 B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Q1B 플러스 뮤 Q1C는 제로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은 Q1이니까 Q1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내확 브레이크의 회전 방향 등에 의해서 Q를 구하는 최종식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최종식을 외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똑같이 Q2 힘 구하러 가보면 마이너스 FA 플러스 Q2B 플러스 뮤 Q2C는 제로다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Q1 값, Q2 값 구할 수 있을 거니까 마찰 계수는 주어질 거고, 그럼 P1, P2 값 구할 수 있겠죠? 그 힘을 더해주시면 전체 제동력 또는 회전력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흐름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내왁 브레이크는 유압 실린더가 있기 때문에 유압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F힘을 바로 주는 경우도 있을 거지만 문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압 관계식을 통해서 F힘을 구하도록 한 번 더 꼬아서 낼 수 있는 거죠.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 건 아니고 우리 압력은 항상 면적분의 힘으로 구할 수 있었으니까 실린더 면적 A분의 힘 F로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오늘 알려드릴 브레이크의 마지막 유형인 밴드 브레이크입니다. 밴드 브레이크는 앞에서 배운 브레이크 모멘트 해석과 평벨트 개념이 혼합되어진 유형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힌지 부분을 기준으로 모멘트 평형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요. 평벨트 개념에서 장력 개념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밴드 브레이크에서도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디스크판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때 F 힘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주게 되면 벨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장력이 걸리게 됩니다. 회전 방향에 의해서 좀 더 당겨지는 오른쪽 부분이 긴장측 장력이 될 거고요. 왼쪽 부분이 이완측 장력이 될 거예요. 이 부분만 되셨다면 나머지는 똑같이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HTPQ 해석해 볼 건데 동력 H는 이렇게 될 거고요. 토크 T는 벨트에서는 유효장력 개념으로 풀어주기로 했었죠. 유효장력 P2 곱하기 2분의 D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 회전력 P는 평벨트에서 배웠던 이론대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평벨트 강의에서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참고로 밴드 브레이크에서는 아직까지는 부가장력까지 고려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개념들 가지고 모멘트 평형 방정식 세워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어떤가요? 브레이크에서 할만 하셨나요?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는지만 이해하신다면 나머지는 하나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브레이크 개념 잘 정리하셨다고 믿고 문제 각각 한 문제씩 준비했으니까 얼른 풀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는 블록 브레이크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림과 같이 블록 브레이크가 되어 있을 때 L값은 얼마인가 하고 물었어요. 디스크판이 반시계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힘에 의한 제동력 뮤 Q 힘의 방향은 왼쪽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힌지를 기준으로 모멘트 평형 세워주시면 되는데 F 힘은 시계 방향이 될 거고 Q 힘은 반시계, 뮤 Q 힘은 다시 시계 방향으로 모멘트가 걸리게 될 거예요. 이걸로 식 세워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L 빼고 정보값들은 다 있으니까 넣고 구해주시면 L은 1368mm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는 내왁 브레이크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브레이크 제동 동력을 물어봤죠. 동력 H는 Tω 또는 PV로 구할 수 있고 이번에는 Tω 한번 풀어볼 건데 토크 T는 회전력, 여기서는 제동력이 되겠죠. 제동력 P 곱하기 2분의 D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동력 P는 내왁 브레이크이니까 왼쪽 오른쪽 각각의 제동력을 더해서 구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동력 구하러 가볼 건데 그림으로 먼저 한번 표현해보면 이렇게 유압 실린더에 의해서 유압의 힘으로 양쪽 힌지를 밀어주게 될 거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힘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1번 모멘트부터 해석해 볼 건데 FA-Q1B
플러스 뮤q1c는 제로다 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은 q1이니까 q1 값 빼고 넘겨서 구해주려고 보니까 f값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유압을 알려줬으니까 유압은 실린더 면적 A분의 F로 표현할 수 있고, 정보값들 다 있으니까 넣고 F값 구해주시면 1570.8N이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Q1 값 구해줄 수 있으니까 넣고 구해보면 3976.716N 해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왼쪽 2번 모멘트 쪽 해석해 줄 건데, 이번에는 F 힘에 의한 모멘트가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FA 플러스 Q2B 플러스 뮤Q2C는 제로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론 시간에 모멘트 방향 어떻게 잡으면 되는지 알려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괜찮겠죠? 아무튼 F값은 위에서 구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넘겨서 Q2 값 구해보시면 2596.36N이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다 왔습니다. 그럼 Q1 값, Q2 값 다 구했으니까 토크식에다가 넣고 토크 값 구해주시면 256.35라고 나올 거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했던 값은 동력 H 값이니까 토크 값 위에다가 넣고 동력 값 구해주시면 26.84kW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밴드 브레이크 문제입니다. 밴드 브레이크 정보값들 각자 확인해 주시고요. 1번 제동 토크부터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토크는 문제에서 동력값을 알려줬으니까 동력과의 관계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H는 T오메가라는 식에서 토크 T는 각속도 오메가분의 동력 H로 구할 수 있었고, 정보값들 다 있으니까 넣고 풀어주시면 954.93kNm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단위도 반드시 신경 써주셔야 되니까 이 부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문제 2번은 밴드의 두께는 얼마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밴드 설계는 응력 설계니까 응력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인장응력 시그마는 면적 A분의 힘 P로 구할 수 있고, 면적 부분은 폭 B 곱하기 두께 T 곱하기 이음 효율이 주어졌으니까 이음 효율 에타 곱해주시면 되고, 힘은 가장 큰 힘 구해줘야 되니까 긴장 측장력 TT 값 넣어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긴장 측장력 넣어주려고 보니까 값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멘트 평형 해석을 통해서 힘을 구해주셔야 될 거예요. 휠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으니까 왼쪽이 긴장 측장력, 오른쪽이 이완 측장력이 될 거예요. 긴장 측장력은 힌지와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모멘트 값이 제로가 될 거고요. 이완 측 장력 모멘트를 구해줘야 되는데, 사실 모멘트는 수직거리를 이용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 문제에서 수직거리는 따로 주어지지 않았고 A값만 주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좋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A값을 넣어서 구해줘야겠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F힘에 의한 모멘트가 또 있을 거니까 두 힘 고려해서 모멘트 평형 써주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정보값들 다 있으니까 넣고 먼저 TS값 구해주시면 906.67N이라고 나올 거고요. 우리가 필요한 값은 TT 값이었죠. TT는 장력비 관계식을 통해서 구해줄 건데, 장력비는 TS분의 TT로 구할 수 있었고, 장력비 먼저 구해주시면 3이라고 나올 거고요. 위식에다가 넣고 TT 값 구해주시면 2920.016N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다 왔어요. 이제 인장응력 공식에 넣고 두께값 구해주시면 3.02mm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떤가요? 브레이크 단원 이해가 좀 되셨나요? 브레이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풀이해 나가야 되는지를 먼저 이해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감 잡으시면 정말로 점수 받기에는 아주 좋은 유형이니까 반드시 이해하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